하이 내 남자친구들, 오늘도 심리상담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씹어볼게. 오늘의 주제는 우리나라의 일반인들을 위한 집단상담이 왜 없는지에 대한 내 생각이야. 광범위하게 메울 예정이야. 여러 곳 돌려가면서 깔 거거든. 시작할게. 2020년 6월 심리상담계는 레드오션이야. 사양의 길을 걷고 있어. 죽어간다는 거지. 새로운 상담사는 늘어가는데 심리상담을 받는 사람은 그 수에 비해 택도 없어. 부족해. 상담사가 되기 위해 투자한 노력, 돈 이런 거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수입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어. 전문적인 수련을 받지 않은 말빨러들한테 그나마 있는 고객들도 뺏기고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전문성만 기르면 그만큼 사람들이 올 거야 라고 믿고 있어. 이런 전문성의 가능성을 잡고 몇몇 1급들은 비싼 워크숍을 열어서 후배들 지갑을 빼먹고 있고, 저번 편에서는 댓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제대로 된 시장과 생태계가 정립되는 기준이 무엇인가 보면 프로로서 업을 삼는 사람이 존재하고, 그 수익원이 프로가 되는 사람을 교육하는 수입 외 외부에서 발생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프로 교육으로 더 큰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지금의 구조는 결국 심리상담을 망하게 할 뿐이라는 얘기지. 상담을 사랑하는 나로서 내 고민은 크게 세 종류야. 첫째, 이 심리상담계의 적폐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둘째, 말빨러들에게 뺏기고 있는 심리상담을 지키기 위한 대중적이고 친근한 마케팅 방법은 무엇인가? 세 번째, 교육 수입 외 외부 수입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세 번째, 외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집단상담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어. 집단상담이 왜 유일한 해답인지는 이쪽을 참고하도록 하자. 하는 김에 좋아요랑 구독도 누르고. 이렇게 장점도 많고 좋은 집단상담인데 일반인이 집단상담을 경험하기란 쉽지가 않아. 찾으려고 해도 없거든. 대가가 진행하는 집단상담은 많지. 하지만 그런 곳은 큰맘 먹어야 된단 말이야. 비용도 꽤 세고 가면 태반이 상담 수련생, 전문가들이어서 레벨이 높아. 그리고 2박 3일 이렇게 몰아서 하는 식이 더 많고, 아무래도 일상에서 하기는 힘들다고. 왜 이런 식이 되었을까?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나눠서 생각해 볼 거야. 첫째, 가격은 왜 이렇게 비싸졌는가? 집단상담 비싸. 너무 비싸. 이거에 대한 내 생각은 이래. 우선 현재 집단상담은 수련생들이 수련수첩에 넣기 위한 과정에 그치고 있어. 내 블로그 이웃인 상담사 한 분이 집단상담을 하려고 공지를 했더니 문의 전화가 죄다 이랬대. 그거 수련수첩 시간 인정되나요? 안 된다고 하면 신청 안 함. 일반인 신청은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결국 집단상담 취소. 나가리. 이게 무슨 말이냐. 집단상담 비용에 단순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교육비까지 함께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비쌀 수밖에 없지. 집단상담이지만 그 안에 워크숍이 같이 들어간 형태야. 그래도 수첩을 채워야 되는 수련생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돌아가겠지? 결과는 집단마다 다 비싸지는 거야. 근데 이 비용이 집단상담 적정가라고 생각하는 말빨러들이 그럴듯한 워크숍, 집단상담에 탈을 쓴 이상한 모시기, 이런 것도 그 정도 비용을 받고 진행을 해. 어느 순간 시장 가격이 그걸로 형성이 돼버린 거야. 알짜배기를 보고 가짜들이 거품으로 늘리고 그게 어느덧 표준이 되어 있고. 오케이? 이해됐지? 두 번째, 왜 배우는 사람은 있는데 배운 것을 쓰려는 사람은 없는가? 비싼 가격은 신청하는 사람도 부담스럽지만 그 돈 받고 하는 사람도 부담돼. 더 잘해야 할 것 같은 느낌. 조금 더 단단히 준비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련생들, 아직 숙련되지 않은 초심자들은 시작하기 전에 지레 겁을 먹어. 난 아직 리더가 될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러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사람이 많을수록 리더는 평가받는 압박감이란 게 존재한단 말이야. 1대1 상담은 그래도 내담자 한 명만 만족시키면 돼. 그런데 집단 상담은 그 수준이 다르지. 많잖아. 나를 보고 있는 눈이 많으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사실 잘할 필요 없거든. 교육받으며 겪었던 집단은 워낙 대가가 진행을 하는 거니까 수준이 높았어. 아직 마음 나누는데 익숙하지 못한 대중들은 완벽하지 않은 리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리더도 배우는 거지. 근데 이걸 못해. 시장이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적극적으로 개척할 의지도 없고. 세 번째, 사업으로 만들기를 힘들게 하는 공급 쪽의 원인, 그리고 수요 쪽의 원인이 있어. 공급부터 보자. 사설에서 자리 잡기 힘들다면 관공서 기관들에서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괜찮은 사업이어서 한 곳에서 시작하면 다른 기관에서도 입소문으로 쫙 퍼진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도 안 돼. 일단 국가의 예산을 받아서 쓸 때 요구되는 기본 마인드, 최소 비용, 최대 효율. 그리고 이 효율이 질적 효율이 아니라 양적인 효율이야.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게 성공한 사업이란 말이야. 집단상담 사업 계획서를 써본다고 해보자. 우선 계획서부터 쓰기 애매해. 회차마다의 주제가 없어. 집단원들이 그 순간 느끼는 역동으로 진행하니까. 그렇다고 1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전부 그때의 집단 역동에 맞춰서 운영, 이렇게 쓸 거야? 이게 사업계획서에서 먹히겠어? 또 양적 효율을 중시하는 태도도 문제야. 아니 상담이 무슨 자판기냐고. 예산 넣고 누르면 짜라란 하면서 괜찮아지게? 상담은 양적인 효율을 기대하면 안 되는 분야야. 질적인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국가 예산은 보고서에 숫자 들어간단 말이야. 이랬던 점수가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기관의 지원을 받는 사업은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해. 사회적 약자들은 상담보다 복지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고, 야 3일간 물을 못 마신 사람한테 아이고 저라도 목마를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힘내세요 이러는 사람이랑 야 이 병신아 이러면서라도 물 한 컵 주는 사람이랑 누가 더 필요하겠냐? 상담만으로는 되지 않을 정도로 복합적인 처방이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한테 에이 상담했는데 안 되네? 이거 엉터리네. 이래버리면 억울하잖아. 수요 쪽 이용하는 사람들도 원인이 있어. 당장 턱 끝까지 힘든 사람은 방법보다는 해결을 원해. 상담보다 아 그래서 어쩌라고,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런 걸 알려주는 교육을 훨씬 좋아한단 말이야. 문제는 아무리 교육을 해줘도 그 사람들이 필드에 나가면은 실패할 거거든. 배운 만큼을 할 수 있도록 강인해지는 것도 필요하단 말이야. 집단 상담은 교육받은 걸 정말 해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거든. 그만하자, 착잡하다. 이유는 이거 말고도 정말 많아. 그런데 중요한 것만 얘기해봤어. 어차피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건 사설 상담이 살아남는 거기도 하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게 더 중요하거든. 관공서 집단 상담 활성화 전략, 이것도 당연히 있지. 다음 시간에 다뤄볼게. 자, 이런 이유로 일반인을 위한 집단 상담은 시도하는 전문가가 적고, 그래서 어디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으며 그만큼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못했어. 다 같이 궁리하자, 연대합시다. 지금 해야 돼. 왜냐면 이 집단 상담까지도 말빨러들이 교육이랑 워크샵이랑 다 집어넣어서 이상하게 변질시키고 있단 말이야. 이대로 가면 여기도 온갖 오해만 쌓인 채로 버려질 거야.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집단 상담 발전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내 생각을 얘기해볼게. 말빨러들이 어떻게 집단 상담을 오염시키고 있는지, 여기에 맞서서 전문가들은 집단 상담을 국가 예산 받는 곳에서 어떻게 키워나가야 하는지, 사설기관하고 프리랜서는 어떻게 키워나가야 되는지. 들어줘서 고마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너희들의 레토르트의 건배 반짝반짝 무슨